타인 암시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뭘까요? 타인 최면이에요. 타인 최면. 우리는 이 타인 암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까요? 너 그래가 뭐 되겠어? 너 하나쯤마다 그렇게밖에 못해. 커서 뭐 되려고 그래? 계속 부정적인 부분에 만약에 암시를 계속 당하거나 또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불신과 그런 또 소외와 그런 무시를 계속 반복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는 무엇이 자리 잡아버릴까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미 이제 알게 되어버렸죠.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런 주변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암시가 계속 들어와 버리면 자기 자신을 묶어버려요. 묶어버린다. 이 묶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한한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뭐가 될까요?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 이거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우리가 선의적이라고 배웠잖아. 내가 뭔가 잘 되게 어떤 가동되고 있고 내게 좋은 걸 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그런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에 갇혀 있는가? 그건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성장기에 이미 그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 타인 암시가 계속 들어와서 나를 묶어버렸으니까 내 삶은 결국 구멍난 배를 내가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뇌가 전체성을 못 만드는 상태를 뇌에 뭐가 생겼다? 구멍이 생겼다고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배를 타는데 배가 구멍이 나면 뭐 해야 되나요? 항해를 못하고 계속 뭐 해야 되나요? 계속 물 퍼내고 있잖아요. 물 퍼내야 되고 계속 메꿔내야 되고 그거 땡기라고 있다고. 앞에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우리 뇌의 전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큰 트라우마나 어떤 부정적인 게 있어가지고 우리 뇌의 전체성에 구멍을 만들게 되면 그 구멍 메꾸는데 자신의 자원과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못하고 자신의 어떤 목표에 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엉뚱한데 에너지를 소진해버리죠.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타인 암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나 참 억울한 거 아닐까요? 결국 이런 부정적인 타인 암시가 반복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동화되고 중독되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성취 결과를 만들어준다. 그것은 대부분 부모나 스승, 친척, 가까운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거 참 스스로 부정적인 걸 암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그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결혼할 때 왜 가문을 보느냐, 왜 집안을 보느냐. 그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는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거든. 정말 과학적인 거예요. 자, 타인 암시는 내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존재를 조작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그 사람들에게 통제당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통제당하고 조정당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타인 암시는 나에게 작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잖아요. 타인 암시는 타인 암시일 뿐인데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 타인 암시는 그때는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확립되지 못한 상태거든. 그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거울 누런에서 끊임없이 답습시켜요. 계속 미러링해서 자신 안에 내면화시켜버려요. 그게 내사된 내 안에 들어와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사고가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 그 자리 잡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안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나는 이래 하고 싶은데 저기에 계속 간섭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타인 암시가 우리의 생각이 되는 순간 타인 암시는 타인 암시일 뿐인데
또 그것이 나에게 작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여버리면 그것이 가짜라 하더라도 나의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생각이 또 반복되어 버리니까 내 잠재의식이 그 타인의 그 암시를 실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켜 버려요. 아, 타인 암시가 무섭지 않나요? 이 타인 암시는 성인이 돼서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는, 네, 맞아요. 예, 그게 참 중요해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게 가기도 전에 그 표정 일단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게 일단 이게 이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우리는 왜 이 타인 암시가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 근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그 사람들과 내가 보이지 않는 뭘 해야 되나요? 소통을 하거든. 소통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이 뇌와 상대의 뇌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연결된다면 우리가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그 좋지 않는 분뇨 냄새가 몸에 배겨요. 반대로 아주 향기로운 꽃밭에 내가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면 내 온몸에 꽃향기가 나요. 우리 뇌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해요. 잠재의식은.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버리면 우리 잠재의식은 그 부정적인 것을 자기 거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우리 타인 암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알았잖아. 타인 암시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힘이 없다 원래는. 이제 성인이 된 이유는 그걸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미안하지만 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타인 암시에 내가 중독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타인 암시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내 쿠션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길을 걷다가 제자와 길을 걷다가 길가에 거린들이 부처님 보고 막 쌍욕을 할 때 그 제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이 나쁜 놈들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어허 그것을 내가 듣지 아니했거늘 그 말이 어디로 갔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한 말은 너가 입에서 나와서 결국 너가 귀로 들어갔다. 나는 그 말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타인 암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죠. 우리는 그래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특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특히 마음의 쿠션이 제대로 형성 안 되는 사람들은 타인 암시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타인 암시는 내가 NO라고 하는 순간에 그건 작동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타인 암시는 내가 적절하게 제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미 타인 암시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지 사람은 다 다른 거야. 세상 모형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주관적이고 편향된 생략 왜곡 일반화된 자신의 그걸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나는 배웠는데 굳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지. 그렇게 하라고 해. 대통령도 없는 데서는 욕을 하는데 옛날 그런 말 하잖아요. 나라님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 뭔 말을 못 할까요? 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암시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시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죠. 내가 출근을 하는데 길가에 계속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모델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출근을 하는데 그거 안 봐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계속 들어와요. 그럼 나의 잠재의식에 그 모델이 계속 꽂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TV를 보는데 갑자기 또 그 모델이 또 보여요. 잠재의식이 계속 연결시켜서 안에 굵게 뭔가 만들고 있어요. 뭘 미치고 있죠? 암시가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시는 그런 것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러 갔는데
그게 점술사가 이 선교사의 눈을 탁 보더만, 아, 당신이 보니까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 당신 얼굴에.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할 것 같다. 한 달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은 심장이 약하군요. 딱 손을 찌르면 심장이 약하군요. 딱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가 역시 아직도 미개한 민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적으로는 안 믿었지만 우리 잠재의식은 의식과 관계없어요. 잠재의식에서는 지금 이 점술사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재의식은 민감하게 반응해버리잖아요. 의식은 또 쓸데없는 소리야 했는데 잠재의식에서는 그걸 기억해버려요. 잠재의식은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버리거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럴 때마다 계속 뭔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는 느낌이 들고 산을 오를 때마다 더 숨이 차는 느낌이 들고 점점 이제 이 잠재의식이 안에서 꿈틀꿈틀 자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아까 비옥한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정적 타인 암시가 들어와 가지고 점점 자라가고 실제로 이 점술사는 한 달 후에 죽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암시가 진짜라고 믿어버렸거든. 이 선교사는 처음에 의식에서는 아니야. 이 쓸데없는 이야기야 했지만 잠재의식은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심장을 먹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부두 죽음이라고 하세요. 그 부두 죽음이라는 건 이것도 어떤 미개한 그런 어떤 미신에 의한 그건데 젊은이들에게 그 어떤 부족의 이제 예언하는 최고 이제 지도자겠죠.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실제로 너희들은 이제 마귀가 씌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거야라고 암시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이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죽을 거야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집단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추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원래 건강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암시를 했고 중요한 건 이 청년들이 뭘 했나요? 그 암시를 수용해 버렸거든. 근데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청년들은 죽을 거야 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제공해 주지 않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더 있나요? 근데 이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얼마든지 자기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시에 걸려버리면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로 자신 안에 믿음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우리 뇌를 이해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당이 구설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사람이 막 비는 상태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이 바로 들어갑니다. 대나무를 흔들거나 막 징을 치거나 뭘 해서 거의 혼비백산한다 그러죠. 혼비백산. 그 상태에서 뭔가 막 집어넣으면 꽂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긍정적인 변화. 그건 그런 실제로 뭐 귀신이 있거나 미신적인 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도 풀어보면 과학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너무 과잉되게 해서 비과학적인 부분을 너무 맹신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이건 결국 암시에 의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시는 사람의 목숨을 앗을 수도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암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히포크라테스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뭔가요? 의사에게는 3가지 무기가 있다. 첫 번째가 언어, 두 번째가 메스, 세 번째가 약이다. 의학의 아버지라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왜 첫 번째 의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기가 언어라고 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환자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이 환자가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이거 많이 좋아졌네요. 이 한마디에 환자가 화색이 확 돌잖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인데요. 라고 하는 순간 환자는 없는 병도 만들어버리죠. 얼마나 중요할 거야 이 말이라는 게. 자, 이 암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